분석을 했고 이렇게 시험 나왔다. 그 다음에 30일에 시험을 이렇게 보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내가 시험 나온 걸 가장 최근 29회 30회 두 개 가지고 출제 경향을 얘기를 해볼게요. 몰라도 아무거나 답은 여러분 절대 못 찾으니까. 자 아까 국토계획 이용하는 법률이라고 몇 문제 나온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합격이요. 내가 20년 넘는 경력 강의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총기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왜요? 아니 여러분 저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한다 그래야지. 난 진짜 이런 처음 봤다니까. 12문제 나온다는 걸 바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 일장에도 절별 내용이 있다고. 총설, 이건 용어 정의 용어. 그래서 용어를 물어보는 거. 자, 이거는 이제 29에 30분 안 나왔으니까 내가 소개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 막 끄집어낼 수는 없고, 기출문제집은 나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획 나오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29회면 작년 시험이고, 여기 30회, 올해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나온 거, 작년 나온 걸 내가 비교해 볼 테니까 공부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게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돼 있지요. 광역도시계획 전체를 던져놨으니까 법조문 중에 틀린 거 답 찾아보라 이 얘기예요. 29회 시험 나온 거. 자, 문제 봐봐요. 1번, 2번 지문이 줄이 석 줄이에요. 그죠? 3번, 4번, 5번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 지문들이 단답식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문장을 읽어야 돼요. 문장을 다 읽어서 그 문장이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쭉 볼 때 정답은 4번의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관 아래 걸쳐 있을 때 둘 이상 시도란 말 나오죠? 둘 이상 시도. 우리 공법은 시, 군, 구, 시, 도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는 기초적인 거 필기 필요 없어요. 필기 잘하는 사람은 잘한 필기를 그 다음에 또 꼭 다시 쓰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필기 잘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하나님은 그 필기를 그 다음에 또 쓰게 기회를 줍니다. 그 노트를 다시 보게 기회를 준다고. 필기 안 하잖아요. 한 방에 합격시켜버려요. 필기 이쁘게 한 사람은 아까워서 그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한다 아직도.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죠. 그러면 나쁜 짓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짓 안 하는 게. 이거 어디가 이게 분필이 이게 구른 게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어요. 지방. 그래서 우리가 공법책 읽다 보면 수시로 첫 순간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시구 원면, 시군구,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주로 국토교통부를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라고 들어봤잖아요. 장관을 말합니다. 16개 부처 장관. 우리 시험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누굴 말하냐? 레벨이 똑같아요. 자, 특별시. 요거 할 때 이제 처음이라.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몇 개일까요? 하나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몇 개쯤 되게? 자, 한번 가보지 뭐. 가장 가까운 데가 인천, 그 다음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찍고 광주 6개. 그래서 1특별시 6광역시.
그 다음 나머지 8개 도예요. 도. 북한은 빼고.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 시도,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다가 첫 시간에 잘 들어놔야 돼요. 이거 기초적인 얘기는 3월달 되면 할까요? 이런 거? 에이, 못하죠. 자, 시도지사 모이세요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저 광명시장, 부천시장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두드리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도지사 있죠? 그러면 이 도지사 속에 이 도지사 있죠? 도지사. 제주도지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제주도지사 안 들어가요. 걔는 또 특별자치도라고 해. 책 읽을 때 특별자치도가 나오면 제주도를 말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 있죠? 세종시. 걔는 또 특별자치시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을 다 통칭해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법적인 위치가. 그래서 시도지사 등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 제주도를 포함해요. 그러면 제주도를 자 봐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남북도 있잖아요. 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 경기도, 강원도 8개 도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면 요 시도지사 얘들하고 세종시, 제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광역자치단체 장들 모이세요 그러면 얘네들. 자, 여기서 봐봐요. 광역계획군이 2 이상 시도 관할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걸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걸쳐 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자체가 단순 단답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조문을 서술식으로 그대로 던져놓고 다 읽어서 그 중에 너 틀린 거 찾아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걸 압축해서 외운다든가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잘 반복을 해가지고 논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시라 하면 거기 맞춰서 저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잡고 익숙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워낙 쉬운 거라 통과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 30회 시험이니까 한 달이 아니구나. 2주 전에 나온 거예요. 이거 손대면 떳떳해요. 도시군 관리 위반 틀린 골라봐라. 자,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반할 때 제한하는 거. 수도 없이 연습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줄을 그대로 던져놓고 답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그러겠지요? 많이 걸린다니까. 그 다음 자, 이번 시험 나온 게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땅 여러분 저 혹시 가다 보면 아파트가 25층 30층 높이 아파트도 있고 15층 아파트도 있고 4층짜리 빌라만 있는 동네 보셨지요? 왜 저렇게 됐을까? 4층짜리 빌라 단독주택만 있다. 그러면 4층에 맞게끔 지으라고 용도가 정해진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4층 이하만 지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면 15층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러면 저거는 왜 30층 아파트냐? 3종 일반 주거였기 때문에 30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거의 99% 3종 일반 주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도 층수에 따라서 보면 지어진 상태를 보면 그 땅의 용도 지역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요. 봐봐요. 자, 도로를 사이로 두고 얘는 12층 아파트, 24층 아파트인데 준공된 게 다 35년 됐어요. 24평. 그런데 자, 얘는 2종 일반 주거, 얘는 3종 일반 주거고 2종 일반 주거 처음 지을 때 2종 일반 주거였지만 지금 종상향돼서 3종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상업적 일반적으로 바뀌면 용적률에 여유가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 지금 12층이지만 지을 때 24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이 세대당 1억씩 내야 될 돈이 조합원 분양분 빼고 남는 게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이걸 팔아서 돈이 남아요. 부담금이 확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인데 똑같은 24평인데 여기는 왜 10억에 거래되고 여기는 왜 6억에 거래되지? 야, 우리 이왕이면 싼 데로 가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대지 지분의 차이도 있고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어디가 더 주어지냐, 그러면 부담금이 확 주느냐 마이너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게 29회 시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찾아봐라. 중개업자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파트도 못 짓는 땅에다가 건설회사가 땅을 샀어요. 아파트 지으려고. 이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 산 임원은 잘릴까 안 잘릴까요? 잘리지. 이 미친놈 이게 기본적으로 너 중개사하고는 가 임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땅 사냐 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따고 오라고.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부 딱 오타가 더 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름도 못 들어봤다 여러분들. 그러죠? 이름도 못 들어온 걸 나중에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29회 시험 나온 거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들어는 봤나요? 들어봤다 하세요. 솔직하니 안 들어봤다 한들 뭔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배울 건데, 그러죠? 나 솔직하니 못 들어봤다. 아, 그건 아니고 들어봤다. 근데 좀 더 자세한 걸 배우러 왔다. 그러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들. 자, 30회 나온 거 봐봐. 용적률,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 가장 큰 거 골라봐라. 이게 이제 용적률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물 지을 때 자, 도대체가 몇 층으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층수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강남 일대 가거나 광화문 일대 가면 고층 빌딩 있잖아요. 여의도 빌딩이 고층으로 쫙 50층, 60층 올라갔다.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지.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동네에 단독주택 막 빌라들 있는 데 있잖아요. 자다다닥한데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이 다 정해졌는데 상업지역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다 배워요. 상업지역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이면 1500%까지 허용이 돼요. 1500%라는 얘기는 주어진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 중심상업지역에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평의 땅에다가 내가 건축 면적을 절반 50평으로 지으면 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 50평으로 지으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있어요. 일종 용적률 100%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100평의 땅에다가 50평으로 지으면 딸랑 2층밖에 못 줘요. 그러면 이제 6차선 도로가 있고 100평이 있다 쳐요. 두 필지가. 얘는 중심상업지역, 얘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땅값 어디가 비싸게요? 중심상업. 왜 땅값 비싸냐? 만져봤더니 뽀송뽀송하네? 그게 아니지. 그러죠? 땅이라는 재화는 봐봐요. 내 너한테 땅을 줄 테니 건물 짓지 말어. 대지를 줄 테니까. 지목이 대지를 줄 테니 그 대신 건물을 짓지 말어. 그 땅 없는 게 낫지. 그러죠? 그 땅에 건물을 못 지으면 땅은 존재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하려고 구경하라는 얘기지. 그럼 내 땅이니까 법적으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게 낫지. 그러면 이 땅에다가 2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다. 50평짜리 2층을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것. 50평짜리 30층을 지어서 월세 받는 수익이 거기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배울 텐데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폐율은 그 용적률은 얼마나 지냐 해서 규모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이거 30회 시험에. 자, 봐. 이거 내가 왜 넣냐면은 여러분 보는 시험은 30일이에요. 2주 전에 본 게 30회거든요. 30회는 용적률 나왔거든요. 봐봐봐요. 자, 29회 때 건폐율 나온 거예요. 그러죠? 같이 나오질 않아. 작년 시험은 건폐율, 올해 시험은 용적률.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쪽으로 가는. 그런데 건폐율은 특례를 물어봤거든요. 용적률을 일반적으로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이번 건폐율은 일반적 용도지역별 건폐율 나오든지 둘이 섞어 나오든지 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서 시험이 작년 29회 시험에서 나온 거. 자, 29회 시험에서는 용도 지구별로 건축 제한 서술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30회 시험 나온 거. 두 주 전에 똑같은 용도 지구를 물어보는데, 용도 지구를 물어보는 이거는 원론적 개념을 물어. 자, 문장을 통째로 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절대 요새 시험은 공법이나 민법은 단답식으로 압축해서 노래 불러서 강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정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아요. 아무 어렵게 나와도. 이 문장을 자꾸 연습시키거든. 수업 시간에. 용도 지구라 하면 토지의 이용 띠리리 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하고. 문장을 안 외우면 답 찾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지금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우리가 지하철 만들고 도로 확장하고 공원 만들잖아요. 서울시에서 할 때 법에 따라서 들어가. 그걸 우리가 배워요. 그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공법 시간에. 그래서 옳은 것은 29시험. 건자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설사업. 그 다음에 자 30시험 보세요. 시설이잖아요. 시설. 그러죠? 매년 나오는 주제란 얘기거든요. 근데 각도만 달리해서 나와요. 각도만 달리해서.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인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그래서 20년 된 날 다음 날 시도된다.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장 중심으로 자꾸 접해본 사람은 애지간한 문제는 답이 다 보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거 7절. 무조건 29회 시험 나왔지만 30회 시험도 그대로 30회도 나왔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30회 시험 이렇게. 문제들이 하나같이 봐봐봐. 이렇게 서술식이잖아요. 짧은 단답식도 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30%. 그건 소개할 필요는 없고. 현재 요새 추세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29회 시험 이렇게 서술식으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30회. 이번 시험 서술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부터 여기 1장.